이번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는 저의 사랑 아이유님과의 콜라보와 더불어 기가 막힌 피처링 라인업으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저 같은 뮤비처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앨범 전곡의 오피셜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YG 측에 따르면 앨범에 수록된 7곡 모두가 각각의 오피셜 비디오로 제작됐고 이들의 서사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유기성을 띈다. YG는 완성도가 뛰어난 악뮤의 첫 콜라보레이션 앨범인 만큼 모든 노래들을 테마로 한 7종의 오피셜 비디오를 선보이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옴니버스식으로 총 7편의 뮤비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컴백을 맞이하여 변경된 악뮤의 로고 타이틀도 여러분 이 로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넷플릭스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악뮤 선생님들이 보여줄 뮤직비디오들의 영화적인 서사가 돋보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희로와 함께 뮤비 속에 풀린 떡밥은 무엇일지 선공개곡을 통해 이번 앨범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시작할까요?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7월 26일 믿고 듣는 아티스트 악뮤가 드디어 컴백하는데요. 본격적인 컴백에 앞서 지난 21일 이선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앨범의 1번 트랙 전쟁터 뮤비를 깜짝 선공개했습니다. 이 뮤비 전쟁터라는 제목과 서늘한 가사와 더불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사모님께서도 이 점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뮤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용한 한 마을에 퍼지는 화양 연기. 약연기 뒤 비난을 봐. 스카우트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 뮤비에선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절대 어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나온다는 특징과 어울리지 않게 이 곡의 제목은 전쟁터이고 정말 전쟁터를 연상하게 하는 장난감 총과 탱크들이 등장하죠. 뒤에 근거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전쟁터는 현대사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부재하고 정작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등한시한 채 경쟁이 가득한 현대사회를 말이죠. 곡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와 총탄이 등장해요. 전쟁일까?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전쟁터의 뼈더미 위에 조성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총칼을 휘두르며 승리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고 나서야 아는 것처럼 이명 뒤에 기다리는 비명을 우리는 모르고 전진하는 것처럼 무엇에 쫓기며 급히 가는가 또는 어디로 가는가. 생각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 전쟁과 같은 삶은 끝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경쟁의 산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태어나 그 경쟁을 대물림받고 총칼을 휘두른다, 즉 타인을 짓밟고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전쟁, 즉 경쟁 사회에 임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주인공인 소녀는 매 순간 두려운 눈빛으로 혹은 숨어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소녀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소녀의 눈빛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뮤비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배경이 주거지라는 점. 여러분, 이 뮤비를 보실 때 왠지 더 잔혹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전쟁과는 대조되는 순수한 아이들이 등장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전쟁과 평화로운 주거지를 통해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로 전쟁의 참혹함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까지 깊숙하게 이러한 경쟁이 스며들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주체가 아이들이라는 점. 아이들이 입은 스카우트 옷을 통해 조조레비가 같은 영화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뮤비를 보면 볼수록 아이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본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전쟁을 주도하는 주체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전시 상황에 대처하고 전략을 짜야 할지 지휘하는 모습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 무표정하거나 주눅이 든 모습에서 더 안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 이러한 공격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사실 알고 보니 이 모든 아이들에게 총을 쏜 인물은 처음에는 싸움에 소극적이었던 주인공 소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을 가차없이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친구들을 총으로 쏘는 모습에서 학창 시절부터 강요되는 경쟁 사회가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네요. 흙먼지 투성이로 덮이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치 전쟁에서 삐라, 즉 전단이 뿌려지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뿌려지는 시험지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텅 빈 거리를 홀로 걸어가는 소녀.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소녀는 전쟁에 참여했고 실제 전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경쟁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맞다면 이 아이는 사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총으로 아이들을 죽였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행위를 저지른 주체는 소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죽음의 책임을 소녀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즉, 경쟁에 목숨 거는 현대사회 아이들,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입니다. 2020년의 통계치에서도 3, 4, 5월, 7, 8, 9월 1년 중 6개월 만에 통계만 내도 9.3조 원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한 규모의 사교육 시장과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의 10대가 교육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쟁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강요하는 가치관을 교육받으며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자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속에서 돈과 학력 등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운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고 이러한 경쟁 사회는 계속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곡과 묘비를 보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어른의 책임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쟁터의 뼈더미 위에 조성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총칼을 휘두르며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노래가 좋았던 게 현대사회의 이면에 대해 그리면서 일방적으로 뭔가 해결책이라던가 충고라던가 섣부른 위로가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사회의 모습을 빗대어 예술로 표현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더욱 아이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본 조조 래빗이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등이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너무 멀리 가기는 했지만 덧붙여보자면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스스럼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어른으로서 경쟁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지금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도 사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것의 순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과도한 경쟁과 그런 경쟁에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노출될 경우 인간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다다른 곳은 수연님의 방입니다. 이 방은 위아래가 반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이 좀 이상해요. 위아래가 반전되어 있다는 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방 상태가 왜 이러죠? 의자 스탠드 조명은 쓰러져 있고 벽에 포스터도 난장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원래 이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티저에서 나왔던 방은 뒤집어 보면 그래도 꽤 깔끔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개될 뮤비에서 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창을 뚫고 방으로 들어오자 긴 원피스를 입은 수연님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이를 반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교복을 건네주죠. 이 교복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뮤비와 이어지는 연결다리의 역할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딱 봐도 정말 어려 보이는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주변 친구들을 쓰러뜨리고 경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마치 승자에게 건네는 보상처럼 아이에게는 교복이 주어집니다. 마치 교복을 물려주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배움과 교육에 대한 기회도 어렸을 때부터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오직 경쟁의 중요성만 재차 깨닫게 된 아이는 교복을 입고 배움과 성공에 대한 기회를 얻지만 또 다른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고, 그렇게 수많은 경쟁을 지나 어른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물음처럼 경쟁이 대물림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속사가 밝힌 바로 이번 전쟁터라는 곡은 전쟁처럼 복잡 미묘하고 치열한 상황들에 대해 어른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형태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곡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번 곡의 가사를 보면서 하고 눈에 띄었던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해서 임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보통 아이야 답답해도 참아, A가 끝나면 B가 될 거야 라는 형식은 이 예방주사만 맞으면 사탕 줄게 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끝나면 긍정적인 상황이 올 거야, 혹은 그에 대한 보상을 줄게 라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의 비명이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지르는 비명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맥락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곡 소개 글에는 이명 뒤에 기다리는 비명을 우리는 모르고 전진하는 것처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총성 소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삐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거나 잘 들리지 않는 이명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전쟁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처럼 서로 짓밟고 싸우며 경쟁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 등한시하며 어떻게든 전진하여 앞으로 나갔지만 자신이 쏜 총성으로 멀어버린 청력이 돌아오게 되는 순간 자신이 짓밟고 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명이 끝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비명소리를 듣게 되어도 이 모든 상황은 이미 벌어졌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이 모든 것을 겪은 어른이 앞으로 이것을 겪게 될 아이에게 염세적이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아주 비슷하기는 한데 이명 뒤에 비명이라는 가사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이명이 일어났다는 것, 총을 쏘고 총성이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는 그 총에 맞았다는 것, 그리고 그 총에 맞아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다는 것,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가장 리터럴리하게 말 그대로 본다면 내가 총을 쏘아서 이명이 오면 누군가는 죽어가는 비명을 내지르게 된다는, 내가 나아가기 위해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 해석이 아예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그 미묘한 맥락과 포인트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이러한 미묘한 맥락의 차이가 해석에선 중요하다 보니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이야기해보았고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모님이 가장 공감 가는 해석은 몇 번인지,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뮤비 자체보다는 그 외의 이야기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쟁터가 어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주제가 이전에 발매되었던 얼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얼음들의 연장선에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고, 얼음들이 녹아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오길 바랬지만 오히려 더 차갑고 견고하게 얼어버린 어른들과 같이 얼어붙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이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었을 때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 뮤비에서 불이 깜빡이는 모형 집 한 채를 주인공 소녀가 들고 있는 장면이 잠깐 지나갔는데요. 자신의 경쟁자들을 모두 쓰러뜨린 뒤에도 홀로 그 집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또한 등장했죠. 이 장면이 티저에서도 살짝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쟁터에서 나왔던 흑백의 아이가 아닌 컬러로, 그리고 수연님으로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씬에서 수연님이 아이에게 교복을 전달하는 장면과 둘이 마주보면서도 대조되는 듯한 포스터를 통해 이 아이와 수연님은 어린 시절에 나와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일 인물에 대한 과거와 현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소녀는 아이들, 그리고 수연님은 어른들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과거와 미래, 시대상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들은 낙하 뮤비로 추측되는데요. 수연님이 아이가 들고 있던 집을 낙하하는 장면과 전쟁터 뮤비 마지막에 등장했던 위아래가 반전된 수연님의 방이 또다시 등장하는 장면에서 전쟁터와 낙하 뮤비가 연결된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PH1님, 백예린님, 아이유님, 아이들 우기님, 휘인님 뮤비에서도 그렇고 두 명의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구성된 이 팀의 작품을 뮤비에서 요새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뮤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차사고를 크게 당한 듯한 찬영님의 모습에 대한 떡밥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악뮤 선생님들의 뮤비 중에서 가장 시네마틱한 연출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네요. 일단 이 정도로 전쟁터와 이번 뮤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봐요. 분량 무슨 일이고. 곡의 분위기는 박진감 넘치지만 그 곡을 부르는 이선희 선생님, 이수연님, 이찬용님 이 셋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더 참혹하게 들리는 것 같았던 곡이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인터뷰에서 이선희 선생님이 수연님의 음색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콜라보가 성사되다니 앞으로 공개될 곡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 뮤비를 볼 때 영화의 프리퀄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공개될 뮤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궁금해서라도 이번 앨범 전체가 다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곡 중에 어떤 곡이 그리고 어떤 곡의 뮤비가 가장 기대되는지 그 이유는 왜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악뮤 컴백을 기다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